안녕하세요, 연결수입니다. 현재 시각 목요일 오전 10시 31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특정 구간에서 저항받는 움직임, 위아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추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셔서,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끝낼 종목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 모멘텀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변동성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야. 이때 단기적으로 하락했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끝내셨던 분들, 엄청난 이 상승 구간 안에서의 수익 놓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과 그리고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돈의 흐름,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기회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들을 미리 준비하고 끌고 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 기술을 어떻게 끌고 갈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내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동일한 패턴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죠. 장 초반에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단기적인 눌림을 만들었다가 횡보 구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갭상승 이후에 눌리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흔드는 움직임, 오히려 아래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개인들이 투매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동일한 패턴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주가 상승을 만들었다가 눌림을 만들면서 고점인 것처럼 만들었다가 그리고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매집해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일부 물량을 가지고 의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추가 하락을 만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하락은 제한된 움직임에서 빠르게 바닥권을 잡고 나서 돌려 세울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이 표면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출회될 수 있다는 이 불안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부터 지금 전환사채 15회차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출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전환 청구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15회차에 대한 물량이 2월 28일부터 출회가 가능하죠. 근데 2월 28일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정에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D-1입니다. D-1이기 때문에 이 목요일부터 오늘부터 이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전환 가능 주식수를 봤을 때 444만 주가량의 물량, 그리고 일전에 24년 10월 25일에 발행했던 이 16회차 물량도 작년 10월 25일부터 계속해서 청구가 가능했고, 그리고 4월 30일부터는 17회차 물량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1000만 주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000만 주에 가까운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출회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물량이 나온다라고 해서 전량 매도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물량에 대해서 한 번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급락하는 게 아니라 이 물량을 조금씩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물량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급락하는 움직임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전환사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빌려오는데 그 대신에 이 빌려준 주체 입장에서 원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주식으로 받을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회사 측의 입장에서 원금으로 돌려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식으로 돌려주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주식으로 돌려주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결론은 빌려간 입장에서도 그렇고 회사 측 입장에서도 이들에게 더 큰 수익을 주기 위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야지만 이들이 원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식으로 다시 한번 청구를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움직임을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일정에 따라서 급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더 큰 수익을 주기 위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야. 작년에도 자 10월 달에 10월부터 이 전환사채 16회차에 대한 물량이 출하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때 급락했습니까? 오히려 이 청구가 가능한 일정까지 주가 급등을 만들어가는, 보시면 3,000원대부터 5,600원대까지 주가 급등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결국은 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형성될 수 있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이 물량이 출회됐을 때 이런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한 차례 눌림을 만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또다시 재료를 놓치시키면서 상승을 만들어가는 이런 패턴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와,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아직까지 물량을 늘려가지 못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 건지,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가 최근에 3거래일 동안에 이 가운데서의 거래량을 보시면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에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들도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다. 그냥 일부 물량을 가지고 이 변동성을 만들었다가 단기적인 눌림 안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아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받아먹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준비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들의 물량 변화, 이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 변화와, 그리고 외인들,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 특히나 이 공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봤을 때 이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25,000주가량의 물량을 담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의 돈의 흐름을 봤을 때 JP모건, 모건 스탠리,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고, 이들의 물량에 대한 특성이 결국은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이들의 창구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공매도 잔고를 갚아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급등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한번 공매도를 치면서 물량을 던질 때에는 하락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이 패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갔을 때, 특히나 이 JP모건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또다시 이들의 물량이 이탈하니까 조정 구간과 또다시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물량이 이탈하면서 상승을 제한시키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남아있는 이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리고는 이 창구들의 물량 변화와, 그리고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매도 잔고에 대한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설정과 대응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이때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시점에서 715만 주에서 489만 주까지 축소되는 움직임 안에서 엄청난 주가 변동성을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공매도 잔고가 다시 한번 늘어나다 보니까 단기적인 눌림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처럼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끌고 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손 놓고 있을 때 절대 아니고요. 5장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요청만 하시면 되세요. 상단에 번호 010-2118-8840번으로 우리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전부 다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우리라고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안에서 이때 불안감에 매도하셨던 분들 수익 놓칠 수밖에 없었고요. 이때 오히려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매집하는 흔적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때 오히려 매수해가지고 11,000원대부터 지금 17,000원 이상 18,000원까지 지금 엄청난 수익을 또 가져가는 이 대응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한 차례 또 눌림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기회 구간이 있다. 이 구간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환사채 물량과 그리고 이 공매도 외인들의 이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함께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테니까 우리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물량을
샀다가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개인들이 심리를 흔드는 움직임이 있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외인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급락할 것처럼 만들었다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때였죠.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엄청난 물량을 던졌단 말이야. 이 물량 누가 가졌습니까? 외인들이 가져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심리를 흔들면서 이들이 샀다 팔다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대응을 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개인들과 함께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외인들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들과 함께 대응을 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또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들과 함께 대응한다고 했을 때 이 파동 안에서 필연적으로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는데 이 변동성 안에서 고점에서 매도라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이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남들 10% 수익 벌 거 30%, 30% 수익 벌 거 100% 이상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대응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불안해할 이유 없고요. 우리가 기회 구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또 올라가겠지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오후장에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라고 두 글자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영상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지만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안 던지면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의 투매가 나올 때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면서 더 큰 하락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은 여러분들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최소한의 제 이 대응에 대한 이 문자를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 꼭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께 함께 다음 영상 또는 문자로 여러분께 대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죠.